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 USA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뉴욕 증시 글쎄요, 새해 첫 거래를 좀 한적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혼조세로 마감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 첫 거래일을 맞은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한산한 거래 속에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린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예상을 하회한 제조업 지수 등 부진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된 데다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된 것이 개장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던 주가 지수를 끌어내린 하루였는데요. 먼저 공급관리자협회 ISM에 따르면 12월 PMI 제조업 지수가 전달에 58.7보다 하락한 55.5를 기록해 예상치였던 57을 밑돌았고 금융정보업체 마켓의 12월 제조업 지수 역시 53.9를 기록하는 데 그쳐 11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데다 상무부의 11월 건설 지출 역시 예상보다 악화된 전달 대비 0.2%의 감소를 보였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의 부담이었습니다. 이후 큰 폭의 하락세를 지속하던 주가 지수들은 장 후반 IT 업종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크게 줄이는 등 낮은 거래량으로 인해 장중 비교적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약업종과 바이오, 통신, 금광, 그리고 인터넷 등이 상승했던 반면 운송업과 자동차, 소매, 건설, 어페럴 등은 하락했으며 지난 금요일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보다 하락한 2.1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10년 만기 국채금리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자, 증시 이슈 그리고 특징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은행 총재들 다소 좀 엇갈리는 그런 의견들을 지금 내고 있는데 보스턴 연방은행의 로젠그린 총재 같은 경우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보스턴 연방은행의 에릭 로젠그렌 총재가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에 대해 더욱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스턴에서 열린 미국 경제학회 연례 총재에 참석한 로젠그렌 총재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더딘 근로자 임금 인상 속도가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데 좀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통화정책에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할 시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간 연준의 테이퍼링에 반대표를 던졌던 대표적인 비둘기파 인사로 하루 전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했던 상반기 중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는 발언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주요 종목들을 보면 증권사 아가수 리서치가 아이폰 6의 판매가 예상을 상회하고 있다면서 고객들에게 매수할 것을 권했다는 소식에 애플의 주가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어백 관련 점화장치의 결함을 이유로 새해 첫날부터 총 83,572대의 SUV와 픽업 트럭에 대한 리콜을 발표한 제너럴 모터스가 0.2% 하락했고 12월 중 마커 지역의 카지노 매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30%가 감소했다는 보도로 관련 업체인 윈 리조트와 라스베가스 샌즈가 각각 2에서 3%대의 약세를 보였으며 반면 천연 가스 업체 린 에너지는 주주 배당을 기존 주당 2달러 90에서 1달러 25센트로 대폭 줄이고 내년도 설비 투자 역시 큰 폭으로 감축하는 대대적인 구조 조정안을 내놓으면서 12% 급등세를 보였으며 마지막으로 가정용품 소매 업체인 베드 베스 앤 비욘드는 증권사 캐너코드 제니워트가 투자액을 기존의 중립에서 매수로 높였다는 소식에 1%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배드베스 비욘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에 좀 실적 발표도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경제 지표들 좀 중요한 부분들이 올해 좀 이번 달 좌우할 만한 그런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먼저 경제 지표를 보겠습니다. 1월 5일 12월 자동차 업체들의 판매량을 시작으로 1월 6일에는 12월 ISM의 서비스업 지수, 11월 공장 주문이 발표됩니다. 1월 7일에는 12월 ADP사의 민간 부분 고용, 주간 몰기지 신청 건수, 11월의 무역 적자, 그리고 지난 12월 7일에 열렸던 FOMC의 의사록이 발표되고 1월 8일에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12월의 기업 해고 건수, 11월 소비자 신용, 그리고 1월 9일에는 증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12월의 비농업 부분 고용과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을 보면 1월 6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드리치 에너지, 소닉, 1월 7일에는 몬산토, 슈퍼밸류, 1월 9일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루비 투스데이, 컨테이너 스토어, 패밀리 달러, 배드 베스 앤 비욘드, 마지막으로 1월 9일에는 인포시스와 에큐티 브랜드가 각각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IT 업종들이 약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지수를 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